여기다 AI 연산장치와 각종 센서를 탑재한 자율주행차가 본격화되면 배터리가 담당해야 할 전력 규모는 더욱 커지는 것이 당연하죠. 뿐만 아니라 산업 현장이나 가정에서 쓰이는 휴머노이드 수요가 늘어날수록 경량화된 고성능 배터리가 필수가 되면서 리튬 수요가 덩달아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드론, 항공기,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차세대 항공기에 이르기까지 하늘과 도심을 오가는 모든 비행체는 무게가 곧 이동거리에 직결되므로 가볍고 강력한 리튬 배터리야말로 최적의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 개발 분야에서도 로켓이나 인공위성을 구동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무게를 줄이면서도 높은 에너지를 낼 수 있는 배터리가 필요하므로 리튬은 지구 밖에서도 중요한 자원으로 각광받을 전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입니다. 최근 휴머노이드 로봇이 집안일을 대신하며 청소와 식사 준비, 정리정돈까지 척척 해내고 있습니다. SF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이 현실이 되는 걸 보니까 와, 휴머노이드가 이런 것까지 한다고 싶을 때가 있죠. 이런 로봇이 자유롭게 움직이고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려면 무엇보다 강력한 배터리가 필수라는 사실, 그리고 그 배터리의 핵심 원료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리튬입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과 노트북, 전동 킥보드, 전기차의 배터리에도 리튬이 들어가죠. 심지어 우주 개발 분야에 이르기까지 리튬은 어느 곳에서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대 사회를 움직이는 각종 첨단 기기는 에너지를 저장하고 공급하기 위해 반드시 배터리를 필요로 하고 그 배터리에는 빠지지 않고 리튬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왜 이 작은 금속 원소가 이렇게 주목받는 걸까요?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 기술 혁신에서는 또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지금부터 리튬이란 원소가 지닌 잠재력과 가치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리튬이 배터리의 핵심 원료로 유명하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주목받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리튬의 기원은 19세기 초 스웨덴의 광산과 실험실에서 시작됩니다. 스웨덴 화학자 요한 아우구스트 아르페드손이 페탈라이트라는 광물을 연구하고 있었죠. 당시 페탈라이트는 스웨덴의 작은 섬 우퇴 광산에서 채굴된 매우 희귀한 광물이었기 때문에 화학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러던 중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이 광물을 산과 반응시키고 무게를 재어가며 다양한 실험을 반복했지만 기존에 알려진 나트륨이나 칼륨 같은 알칼리 금속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아니, 이 광물 안에 이전에 본 적 없는 성분이 들어있는 게 아닐까? 라는 호기심이 점차 확신으로 바뀐 순간이었죠. 실험에 참여한 화학자들은 돌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리토스에서 이름을 따 이 새로운 원소를 리튬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나트륨이나 칼륨 같은 다른 알칼리 금속은 주로 식물 유래 물질에서 발견되었는데 리튬만은 광물 속에서 발견되었다는 점이 다르기 때문이었죠. 당시에는 이 새로운 금속이 얼마나 가벼운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점차 연구가 진행되면서 지구상에서 가장 가벼운 금속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손에 들면 금속이라기보다는 마치 종이장 같은 느낌일 정도로 밀도가 매우 낮았기 때문이죠. 여기에 더해 리튬은 물과 만나면 폭발적으로 반응할 정도로 화학적 반응성이 강했습니다. 그야말로 돌에서 나온 그러나 폭발적인 힘을 지닌 신비로운 금속이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초기에는 지금처럼 배터리에 쓰이지는 않았습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까지 리튬은 여러 산업 분야에서 만능 해결사 노릇을 해왔죠. 예를 들어 유리, 세라믹을 만들 때 리튬을 조금 넣기만 해도 열 충격에 대한 강도가 크게 높아져 더 튼튼하고 투명한 그릇이 나왔습니다. 또 리튬 화합물을 윤활유에 섞으면 고온에서도 쉽게 변질되지 않아서 항공기 엔진이나 탱크 같은 극한 조건에서도 오랜 시간 성능을 유지하는 중요한 소재로 쓰였죠. 뿐만 아니라 의약품으로도 쓰였는데요. 우울증이나 양극성 장애와 같은 정서 장애 치료에 리튬이엄이 효과를 보이면서 의학계에서도 리튬을 치료제로 활용해왔습니다. 또한 리튬 화합물은 우주선 내부의 이산화탄소 제거 필터 소재로도 활용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존재감을 키워왔습니다. 하지만 리튬이 본격적으로 주목받게 된 결정적 계기는 바로 리튬 이온 배터리의 등장입니다. 배터리라는 새로운 무대에서 가벼우면서도 강력한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다는 리튬의 특성이 극대화되었는데요. 그 결과
2019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며 과학계와 산업계 모두에서 혁신성과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무엇보다 가볍고 오래가고 충전도 빠른 배터리 기술이 완성되면서 오늘날 스마트폰과 노트북 그리고 전기차까지 우리의 일상생활과 산업 환경 곳곳에 본격적으로 보급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대체 리튬이온 배터리가 무엇이길래 노벨상을 받을 만큼 큰 주목을 받았을까요? 리튬이온 배터리의 원리를 설명하자면 리튬이온이라는 셔틀버스가 양극과 음극이라는 두 개의 정거장 사이를 끊임없이 왕복하며 전력을 실어나르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때 음극 쪽으로 이온이 몰리면 충전된 상태가 되고 반대로 양극으로 이온이 몰리면 방전이 일어나는 셈이죠. 이 과정에서 작지만 막강한 리튬의 특성 덕분에 같은 부피와 무게로 더 많은 전기를 저장할 수 있고 충전도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기존 배터리가 가방에 하루 사용할 정도의 짐밖에 담지 못했다면 리튬이온 배터리는 같은 크기의 가방에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짐을 담고 필요한 것을 더 빠르게 꺼낼 수 있는 셈입니다. 즉, 동일한 크기와 무게로 더 많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담고 꺼낼 수 있는 것이죠. 이전에 널리 쓰였던 납축전지나 니켈 수소 배터리에 비해 저장 효율은 뛰어나고 충전 시간과 무게는 줄어들어 휴대성이 중요한 스마트 기기에 딱이죠. 전기차처럼 커다란 동력이 필요한 장비에서도 리튬 이온을 이용하면 무게 부담을 크게 줄이면서도 충분한 파워를 낼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밀도가 높은 리튬의 특성 덕분에 전기차의 장거리 주행을 위한 에너지를 담으면서도 배터리 무게는 최소화할 수 있어 차량 전체 성능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은 거죠. 특히 저렴하면서도 안정성이 뛰어난 LFP 배터리와 고용량 고성능을 자랑하는 3원계 배터리처럼 여러 종류의 전기차 배터리가 있지만 리튬이온이 양극과 음극 사이를 오가며 전기 에너지를 주고받는 원리는 모두 동일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기차가 주행하는 데 필요한 거대한 에너지가 효율적으로 저장, 방출되는 것이죠. 덕분에 전기차는 더 멀리까지 달리고 더 적은 전력으로 구동이 가능해져 궁극적으로는 탄소 중립 시대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리튬이 본격적인 전성기를 맞은 이유, 이제 조금 더 실감이 나시나요? 왕좌를 찍었으니 이제 내려올 일만 남았다? 아니죠. 앞으로 리튬의 가치와 쓰임새는 훨씬 더 커질 전망입니다. 특히 AI가 발전하면서 일상생활 곳곳에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로컬 AI 기기들이 모두 전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면 경량화, 고성능화된 배터리가 필수적입니다. 착용형 헬스케어 기기나 AR 글래스, AI 로봇 청소기처럼 한정된 공간에서 AI 연산을 수행해야 하는 제품들이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기존보다 훨씬 많은 연산 능력과 센서를 탑재하면서도 오랜 사용 시간을 보장해야 하므로 가볍고 에너지 밀도가 높은 배터리가 중요해졌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게 뭐다? 리튬이온 배터리인 것입니다. 이처럼 AI 기능이 더해진 기기들이 우리 생활 전반에 확산됨에 따라 리튬 기반 배터리가 탑재되는 범위가 더욱 넓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빠르게 성장하는 완전 자율주행차 기술에서도 리튬 배터리의 역할이 필수적입니다. 앞서 언급한 전기차만 보더라도 강력한 배터리가 필요했는데요. 여기다 AI 연산 장치와 각종 센서를 탑재한 자율주행차가 본격화되면 배터리가 담당해야 할 전력 규모는 더욱 커지는 것이 당연하죠. 뿐만 아니라 산업 현장이나 가정에서 쓰이는 휴머노이드 수요가 늘어날수록 경량화된 고성능 배터리가 필수가 되면서 리튬 수요가 덩달아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드론, 항공기,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차세대 항공기에 이르기까지 하늘과 도심을 오가는 모든 비행체는 무게가 곧 이동거리에 직결되므로 가볍고 강력한 리튬 배터리야말로 최적의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 개발 분야에서도 로켓이나 인공위성을 구동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무게를 줄이면서도 높은 에너지를 낼 수 있는 배터리가 필요하므로 리튬은 지구 밖에서도 중요한 자원으로 각광받을 전망입니다. 리튬의 활용,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른 에너지 저장 장치에도 리튬이 필수적이죠.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는 날씨와 시간대에 따라 출력이 달라지기 마련인데 이를 효율적으로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즉시 공급하려면 높은 에너지 밀도와 안정성을 갖춘 리튬 기반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실제 글로벌 리서치 기관들은 ESS 시장이 매년 평균 20에서 30%씩 빠르게 성장하여 향후 2030년까지 지금보다 최소 몇 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력 수급 안정성을 높이는 ESS의 중요성이 커질수록 ESS에 활용되는 리튬 기반 배터리는 미래 에너지 체계를 뒷받침하는 핵심 자원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